안녕하세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이어가고 있는데요. 1강을 마쳤고 이제 2강을 시작합니다. 1강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수익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먼저 조금 살펴보고요. 2강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준비해보고 노력해보고 공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찐 초보들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에 더욱 가까워지는 데에 조금이라도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강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입니다. 주식은 무엇인가? 주주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주식과 주주 그리고 불로소득, 이 이야기들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두시고 1강으로 돌아가서 1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오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주식은 왜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목표이고요. 그러면 찐 초보들도,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주린이, 찐 초보분들도 노력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노력,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노력을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듣는 것도 또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나하나 용어도 살펴보고 기업 분석하는 방법도 보고요. 차트도 보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 등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까지 10강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찐 초보,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다다르는 게 이 강의의 목표이고 저의 소소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차트를 통해서 끝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하는가, 그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시장, 주식 시장, 그러면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섞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국내 시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증권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국장 또는 국내 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미장 또는 미증시라고 줄여서들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국내 시장, 미국 시장, 국내 증시, 미증시, 이렇게들 많이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찐 초보에 맞게끔 매수와 매도도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는 사는 것, 주식을 사는 거죠. 구매하다. 그래서 매수이고요.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지도 않았는데 나는 매도 먼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팔 수 있다. 뭐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빌려서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지만 찐 초보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괜찮다. 그래서 매수와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구매하는 것, 그리고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 판매하는 것, 이것을 각각 줄여서 매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까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 시스템이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보면
프로그램을 깔면 이런 화면들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MTS라고 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본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화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호가 창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살펴볼 텐데요. 호가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가격들을 한 호가라고 합니다. 불을호죠. 76,300원, 76,200원 각각의 호가입니다. 75,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모두 다 한 호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사고 싶어. 그러면 이 매수를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보면 수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한 주를 살 건가, 두 주를 살 건가, 세 주를 살 건가, 10주를 살 건가. 이 수량에다가 내가 사고 싶은 수량을 적는 겁니다. 이 수량은 내가 증권 계좌에 넣어 놓은 금액만큼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이 가격 창에다가 내가 사고 싶은 가격, 나는 75,400원에 살 거야. 아니 나는 조금 떨어지면 75,300원이나 이 밑에다가 호가를 지정해 놓고 매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한 호가 75,200원, 100원, 75,000원에 여러분들의 주문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놓은 호가 75,000원이라는 호가의 가격이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어놓은 주문이 체결된다. 그러면 내가 완전하게 주식을 산 겁니다. 하지만 내가 75,000원에다가 주문을 넣어 놓았는데 75,000원까지 오지 않고 75,300원에서 더 이상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주문은 했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가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지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도는 파란 색깔입니다. 대부분 파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최대한으로 팔 수 있는 수량은 10주겠죠. 그리고 그 10주를 어디에다 팔 거냐? 예를 들어서 나는 75,800원에 팔고 싶다라고 해서 가격에다가 75,800원을 기입을 합니다. 기입을 하고 여기에 나는 절반만큼인 5주만 팔겠다라고 해놓고 매도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러면 75,800원에 5주만 매도하겠다, 팔겠다. 이렇게 주문이 넣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75,800원까지 오르지 않고 75,6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75,300원에서 하루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75,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주문은 넣어놨지만 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또 혹은 내가 75,300원 현재가 구간에서 75,800원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서 76,200원까지 올랐다가 75,300원에 다시 종료됐습니다.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주문을 넣어놓은 75,800원에 매매가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10주의 삼성전자 주식 중에 내가 주문을 낸 5주의 주식은 매매, 판매, 매도가 체결되었다. 그러면 내 주식 계좌 잔고에는 삼성전자는 이제는 5주만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찐 초보분들을 위해서 호가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 버튼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주문을 했지만 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주문을 낸 가격이 도달하지 않으면 사지지 않을 때도 있고 팔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해 없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있는 잔량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가격에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주문을 걸어 놓은 사람들의 주식 수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나는 이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주문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주식 수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현재 75,300원보다 위에 있는 가격들은
위에 있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주문을 넣어놓은 사람들의 주식수가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있는 건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니까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 가격들에다가 주문을 넣어놨구나 라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문을 넣을 때에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게 주문을 넣으려면 팔 때도 살 때도 마찬가지로 호가창이 얇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27,000주가 잔량이다. 46,000주가 잔량이다. 20,000주가 잔량이다.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서 누구나 다 주식을 매도하고 싶겠죠. 그런 부분들과 포함해서 이 매도 잔량이 적은 구간에 주식 주문을 넣는 게 체결될 확률이 그래도 높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11만 3천주, 13만 7천주, 10만 4천주 정도가 걸려 있는데 누구나 다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겠죠. 그래서 싸게 사고 싶을 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싸게 사고 싶겠지만 주식의 가치라는 게 무한정 떨어질 수만은 또 없겠죠. 그럴 때에는 호가창이 적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적게 주문을 내어놓은 쪽으로 주문을 걸어놓는, 주문을 내어놓으면 일부 체결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 그리고 수량과 가격을 정해서 버튼을 누른다.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만큼만 팔 수가 있는데 가격을 정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넣어지는 거고, 주문을 넣었다고 해서 모두 다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도달해야 매도가 되고 매수가 된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가 단위가 있죠. 방금 전 살펴보았던 삼성전자의 호가창은 한 호가당 격차가 100원씩입니다.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300원, 200원, 100원, 75,000원, 900원, 800원, 700원, 600원, 500원. 한 호가당 차이가 100원씩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이 100원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 미만일 때는 양 시장 다 모두 다 1원의 한 호가당 차이가 있습니다. 1,000원부터 5,000원 미만일 때는 양 시장 다 모두 다 5원의 호가 차이가 있습니다. 5,000원부터 10,000원 미만일 때는 한 호가당 양 시장 다 10원. 10,000원 이상부터 50,000원 미만까지 양 시장 다 50원의 차이를 보이고요. 50,000원부터 100,000원 미만까지도 양 시장 다 100원까지 호가 차이를 보일 때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10만 원부터 5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코스피 시장은 500원의 호가 차이를 보이고요. 50만 원 이상일 때 코스피 시장은 1,000원의 호가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10만 원 이상이더라도 100원, 50만 원 이상이더라도 100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한 호가 차이당 호가 차이가 가장 클 때가 100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일 때, 5,000원 미만일 때, 10,000원 미만일 때, 5만 원 미만일 때, 10만 원 미만일 때, 50만 원 미만일 때, 50만 원 이상일 때마다 한 호가당 차이가 1원부터 5원, 10원, 50원, 100원, 코스피 시장은 500원, 1,000원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호가창과 그 외 다른 기업들의 호가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호가창입니다. 마찬가지로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100원씩 차이가 나는 호가창이고요. LG생활건강입니다. 한 주당 주가가 138만 7천 원을 달리고 있네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고 LG생활건강은 큰 기업이죠. 그러면 코스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138만 7천 원 다음의 호가가 138만 8천 원. 그러면 한 호가당 차이가 1,000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ID라는 기업입니다. 생소한 기업이실 수 있는데요. 딱 보니까 세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전주라고 대부분 부르죠. 지폐가 아니고요. 430원, 431원.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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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이렇게 1원 차이로 한 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1,000원 미만의 주식들은 모두 다 1원 차이의 호가를 보이고 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디는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가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으로 돌아가면 1,000원 미만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1원 차이다. 그리고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따라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코스닥은 100원 이상 모두 다 동일하고요. 코스피는 100원, 500원, 1,000원까지 호가창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또는 한 주당 가격이 높을수록 한 호가당 격차를 퍼센트로 나눠보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주에 있다가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1,000원에 있던 기업들이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5,000원 이상에 있던 기업들이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 호가당 한 호가가 움직일 때마다 수익률 차가 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가 단위를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시가, 저가, 고가, 종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자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시가, 시작하는 가격, 저가, 낮은 가격, 고가, 높은 가격, 종가, 끝나는 가격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가는 장 시작과 함께 결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가는 당일 거래 가격 중, 하루의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고가는 마찬가지로 당일 거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종가는 마치는 끝나는 종입니다. 장 마감과 함께 결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시작하는 가격, 저가는 당일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고가는 당일 거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종가는 장 마감과 함께 그날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차트도 봐야 되고요. 캔들 차트, 봉 차트를 설명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가, 저가, 고가, 종가 함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그래프,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또는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에도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중에 캔들, 초를 닮았다 또는 봉을 닮았다, 막대를 닮았다라고 해서 캔들 차트, 봉 차트를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봉, 막대, 캔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종가, 저가, 고가로 구성이 됩니다. 이 파란 색깔로 보이는 막대를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빨간색은 양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에서 끝났을 때 음봉이 나오고요.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에 끝났을 때 양봉이 구성이 되는데 음봉,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때,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되었을 때 생기는 막대를 음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가는 76,400원, 76,400원에 시작했습니다. 종가는 75,300원이네요. 75,300원. 이렇게 끝났으니까 시가 76,400원보다 종가 75,300원이 낮기 때문에 파란 색깔 음봉이다라고, 아래로 떨어졌다, 마이너스로 움직였다, 음봉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캔들 차트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움직임이 표현된 막대 모양의 봉들로 이루어진 차트입니다. 그 차트를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캔들, 봉, 막대,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표현한 차트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봉은 하나하나마다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봉은 일봉입니다. 먼저
그러면 날 일이죠. 하루 동안 변동을 표현한 막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은 막대고 막대는 캔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주는 일주일 동안 변동된 주가의 변동을 하나의 봉에다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하나의 봉에 하루를 담았으면 일봉, 하나의 봉에 일주일을 담았으면 주봉. 그러면 하나의 봉에 한 달, 1개월의 변동을 담았으면 월봉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봉 하나에 하루를 담았으면 일봉, 막대 하나, 봉 하나, 캔들 하나에 일주일을 담았으면 주봉, 막대 하나에 1개월 동안의 변동을 담았으면 월봉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살펴보지 않았던 게 하나 있죠. 분봉이죠. 연봉이고요. 그러면 연봉은 뭐죠? 1년 동안의 변동을 하나의 막대에 표시를 하면 이 막대가 연봉이다. 그리고 분봉입니다. 이제 주봉, 월봉, 그것보다 더 작은, 일봉보다 더 작은 분봉인데요. 1분당 또는 60분당 그 사이에는 5분, 3분, 15분, 30분 여러 가지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한 기간 동안의 변동을 표시한 봉이 분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의 기준은 하나의 봉에다가 하나의 막대에다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담았느냐, 분을 담았으면 분봉, 하루를 담았으면 일봉, 일주일을 담았으면 주봉, 한 달을 담았으면 월봉, 1년을 담았으면 연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차트를 조금 열어놓고 제가 연봉부터 분봉까지 조금 변동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이고요.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은 일봉입니다. 2021년 1월부터의 차트를 열어놓고요. 일봉이고요. 주봉입니다. 주봉이니까 한 주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차트의 봉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월봉입니다. 월봉이면 지금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 하나하나마다 1개월의 변동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연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 차트로부터 열어놓는다고 한다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이 막대 하나에 1년의 변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가, 종가, 저가, 고가입니다. 이 막대 하나를 보면 지금 2020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를 시작할 때는 어디서 시작했는지, 끝날 때는 어디서 끝났는지 그것을 먼저 보려면 봉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보면 빨간색이기 때문에 양봉이죠. 양봉이고 그러면 양봉은 시작했던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 종가가 높았을 때 빨간 색깔 양봉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약속이죠. 그럼 시작하는 가격이 더 아래니까 시작하는 가격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가격은 여기겠죠.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높게 끝났기 때문에 빨간 색깔 양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분봉 1분간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그 분봉에서조차도 하나의 봉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은 분봉입니다. 분봉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은 가격대지만 틀리죠. 그럼 이 봉을 먼저 살펴본다. 1번 봉, 2번 봉이라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1번 봉은 양봉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가격이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끝나는 가격이 종가가 되겠죠. 시작하는 가격보다 종가가 높게 끝났기 때문에 양봉. 2번 봉을 보면 파란색이니까 음봉이죠. 이 순간을 시작할 때 1분 봉입니다. 이 분을 시작할 때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가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낮게 끝났기 때문에 파란 색깔 음봉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음봉, 양봉, 시가, 종가, 저가, 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가와 고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은 빨간색, 음봉은 파란색 기억을 해보시고요. 양봉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시가가 종가보다 높아야 된다. 그리고 양봉이 많을수록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 매수하는 그 강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가가 종가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봉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는 음봉이죠.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나타나는 색깔, 파란 색깔 음봉이고요. 음봉이 많을수록 누군가가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야 되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났다라고 하면 파란 색깔 음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와 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봉 하나당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를 담았을 땐 일봉, 한 주를 담았을 땐 주봉, 한 달의 변동폭을 담았으면 월봉, 1년의 변동폭을 담았으면 연봉, 1분 1분봉, 5분 5분봉, 30분 30분봉, 60분 60분봉, 60분봉은 또 다르게 1시간, 시봉, 시봉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폭을 담았어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이든 이 한 봉 안에 변동폭,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던 가격을 고가, 그리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졌던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밑에의 가느다란 부분을 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몸통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윗꼬리, 몸통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음봉 캔들에서도 동일하죠. 몸통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윗꼬리, 몸통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생기는 것은 음봉, 그리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생기는 봉은 빨간색 양봉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고가와 저가는 마찬가지로 이 한 봉이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 1년을 담은 연봉이냐, 각각 이 기준점마다 얼마만큼 올라갔었고 또는 얼마만큼 떨어졌었고 그 안에 변동폭이 이 하나의 봉, 캔들에 다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구성되는 부분들을 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 차트가 무한정으로 오르고 무한정으로 내리고 가격적으로 무한정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오르면 상한가, 30%까지 내려오면 하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준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의 직전일, 어제죠.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가격 제한폭 안에서 하루 최대치 30%까지 상승한 가격을 상한가, 상한선에 다다랐다. 내가 오를 수 있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상한계, 오를 수 있는 한계치 가격에 다다랐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0%겠죠. 그리고 하한가는 그 반대겠죠. 내려갈 수 있는 하루의 최대 하락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한가, 마이너스 30%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한가와 하한가의 가격 제한 폭을 두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너무 많이 내려가서 속수무책으로 투자자의 손실이나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하루 30%를 초과해서 상승할 수도 없고 하루 30%를 초과해서 하락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시간 외 거래에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시간 외 거래는 무언가 배우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실 수 있어서 빠르게 시간 외 거래에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 시간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난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3시 30분이 지나도 누군가는 주식 체결을 하던데, 매매를 하던데 라고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외 단일가 거래 시간이 있는데요. 6시부터 호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결되는 시간이 6시인데요. 오후 6시인데요. 오후 4시부터 호가 접수, 주문을 받아서 매 10분 단위로 체결이 됩니다.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제한폭이 있고요. 혹 종가가 플러스 25%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는 올라가기는 5%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하루의 거래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25%에서 끝난 그 기업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오르기는 5%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의 거래 제한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제한한다라는 룰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 대해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호가 접수 주문을 받아서 매 10분마다 체결이 되고 마지막 체결 시간은 오후 6시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거래는 장전 시간의 거래가 있고 장후 시간의 거래가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나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 장전 시간에는 8시 30분,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장이 시작되기 전, 동시효과가 보이기 전 30분부터 40분까지 거래가 되는데 이 장전 시간에는 전일 종가로만 모든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장후 시간에가 있는데요.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장후 시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전 시간에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요. 장후 시간에는 당일 종가, 오늘 막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0분 뒤인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당일 종가로만 거래를 하고 그리고 방금 보았던 시간 외 단일가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 10분마다 호가를 접수받은 것을 모아서 한 호가로 체결을 하고 그리고 제한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캔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가, 저가, 종가, 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찐 초보도 뭔가 노력을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나는 거기까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책임감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찐 초보의 주식 강의의 목표는 주식이 무엇인지 일단 알고 그리고 찐 초보분들도 노력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좋아요. 나도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고 나도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2강까지 찾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8개의 강좌도 다 들어보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지금은 용어들을 배우고 있지. 또 어떤 노력을 할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보는 것, 재무제표를 보는 것,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가 그간 기업들에 적용을 해서 그 기업들을 분석을 했을 때 이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이 가격 정도에서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가격대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가 이런 찐초보의 주식 강의에다가 다 녹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1, 2, 3으로 해보았더니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자, 2번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매수하자, 3번 그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 그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뭔가 가시적 모멘텀이라는 것은 내가 툭 쳤을 때 보이는 거죠. 내가 그 기업을 슬쩍 봤는데 그 기업은 수소 자동차를 준비한대. 딱 봤는데 그 기업은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한대. 툭 봤는데 그 기업은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본대. 툭 봤는데 그 기업은 백신 CMO,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대. 굳이 내가 파헤치지 않아도 가시적이라는 것은 그 기업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는 기업들을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거든요.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에다가 이 세 가지를 가능하면 저는 녹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용어나 기업 분석이 따분하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도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보신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녹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셔서 체화시키시면 앞으로 기업들을 볼 때 차트상, 숫자상, 그리고 모멘텀 했을 때 조금 더 숙달된 모습으로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실전에 대한 부분들로 차트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투자 조언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투자 조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는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사야 누군가는 팔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생각해 보면요. 주식시장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75,300원에 주식을 사겠다라고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넣었는데 75,300원에 나는 주문을 넣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75,300원에 팔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호가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데 어느 가격에 사고 싶냐?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74,500원에 사고 싶어요. 74,500원에 27만 1,655주가 걸려 있는데 나도 74,500원에 사고 싶어요. 여기에 내 전 재산을 몰빵해서 1,000주를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1,000주 매수를 걸었습니다. 매수 주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74,500원에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렸는데 74,500원에 매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75,000원 넘어가고요. 76,000원 넘어가고요. 77,000원, 78,000원, 10만 전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74,500원에 사고 싶은데 나를 태우지 않고 나를 데리고 가지 않고 주가는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왜 나는 못 샀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에 누군가 팔아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격에 누군가는 팔아야 누군가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반대로 설명을 해보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가는 여기예요. 근데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어요. 여기가 3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현재 2만 원입니다.
현재 2만 원인데 나는 3만 원에 팔고 싶다라고 계속 3만 원에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3만 원에 팔아야지, 3만 원에 팔아야지. 그 뒤로도 주가가 혹 계속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3만 원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3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3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3만 원에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아주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도 이 부분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업의 차트입니다. 어느 기업이라고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 2년치를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다 그러죠. 주식은 가장 낮은 가격에 사서 여기서 사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가장 낮은 데서 사서 가장 높은 데서 팔면 이렇게 쉬운 주식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낮은 데에서는 쉽게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까 봐 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더 올라갈까 봐 팔지를 못합니다. 이 차트를 조금 쪼개서 동일한 기업입니다. 이 차트를 조금 쪼개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조금 쪼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고 현재 가격이 20만 3,500원입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20만 3,500원입니다. 20만 3,500원인데 여러분들은 이 차트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업 아니야? 1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더 가겠네. 애플을 봐, 테슬라를 봐, 아마존을 봐. 더 가겠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더 가겠지. 탄력을 받았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더 갈 거야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가격도 20만 원에 사서 20만 3,500원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을까요? 20만 원 밑으로 떨어져도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지금은 수익 구간이지만 거기서 손실 구간으로 전환됐을 때 그래도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만 3천 원입니다. 12만 원에서 샀습니다.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 어디까지 내가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 기준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동일한 기업입니다. 구간을 조금 잘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현재 이 구간에 왔습니다.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사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엇갈릴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돌아가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팔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있다. 동일한 이야기죠.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팔아야 하고 누군가는 사야 하고 누군가 팔아야지 살 수 있고 누군가 사야지만 또 팔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사자, 낮은 위험에서 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차트상 제가 평행한 선을 긋고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평행한 선을 긋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죠. 차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평행한 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심화해서 라인들을 그려보면 이 가장 낮은 구간의 선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 낮은 구간의 추세선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있는 구간에서는 사야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중기 추세선입니다. 여기가 가장 저위험 구간, 중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 그리고 이 네모는 수익 극대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기 추세선 상에서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다시 살 수 있는 자리, 상승과 하락, 상승과 되돌림, 하락, 다시 살 수 있는 자리, 상승과 하락, 살 수 있는 자리, 상승, 되돌림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수익 극대화 라인. 중장기 종목들을 볼 때에는 수익 극대화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수익 극대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음에도 하락을 하죠. 또 살 수 있는 자리, 되돌림 자리, 되돌림 자리, 되돌림 자리. 다시 하락합니다. 또 살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이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사고 팔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한번 사서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쭉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차트 그리고 기업을 보는 눈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안목을 가지고 그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 그리고 분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가 수익 극대화가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이 든다면 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불로소득이 아니고 투자는 노력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다, 수익이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까 하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는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사야 누군가는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할 때 굳이 그 자리에서 사지는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노력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요. 3강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 분석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익 극대화까지 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준비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